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꽤 괜찮은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누군가 좋은 사람들이 곁에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유난히 유쾌한 우정, 정말 찐 우정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부럽지 않으세요? 예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왔던 그 친구들, 그리고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왔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평생 함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 어떤 드라마를 보면, 와, 나도 저런 친구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시청자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데서 또 키다리 아저씨처럼 막 이렇게 남모르게 또 막 누굴 도와주고 이러는 정말 좋은 사람들도 나오고. 근데 그런 유형들이 드물기는 해도 아예 없는 건 아니죠. 허상의 세계는 아니죠.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근데 자석 같아서 그런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탁 가서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는 어떤 방법이 뭐지? 라는 걸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타인의 슬픔을 함께 하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쁨, 잘됨을 정말 내일처럼, 와, 너무 잘됐다. 막 너무 기쁘게,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거죠.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심보가 나빠서 남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막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 나쁜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누구나 그런 면이 다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남의 행복을 축복해 주라는 어떤 마음의 습관을 대단히 열심히 집중해서 그런 어떤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어떤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마음의 방향을 딱 그렇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사실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잘 되면 왠지 씁쓸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정말 기쁘게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계속 바꿔버릇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떤 작가가 쓴 에세이를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일러스트가 같이 나오는데 작가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러스트예요. 그런데 말풍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풍선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대박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풍선이. 그 일러스트를 보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너무 귀엽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대단히 저도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 대박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늘 갖는 게 나 자신한테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변을 항상 축복하는 거죠.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까요? 뭘 도와줄까? 저 사람이 잘 되길 내가 바라는데 어떤 걸 도와줄까? 이렇게 마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내가 도와줄 거 없어? 이런 어떤 태도가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미나를 하잖아요. 퍼스널 브랜딩 과목들 중에 퍼스널 브랜딩 과목이 있는데 저분은 어떻게 하면 퇴직 후에 자기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 중에 그런 퍼스널 브랜딩 하는 어떤 그런 분석 중에 책 쓰기 해서 작가가 되는 그런 그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서 지금 제가 유세미 아카데미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4월부터인데 그때 그런 책 쓰기 수업을 일기생으로 시작하신 분이 지금 2달 만에 출판사, 그것도 굉장히 대형 출판사, 좋은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코치들이랑 계약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거의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야, 너무 신난다. 너무 좋다. 이러고 막 정말 다리 팔딱팔딱 뛰었어요. 근데 참 그런 게 뭔가 하면 남이 정말 잘 되는 거를 그렇게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막 환호하면서 막 축하해주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좋은 직업 아니에요?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거가 결국
내가 잘 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제 적성에 너무 잘 맞고 행복한 어떤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 이거예요. 이제 책은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만 보자. 공부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자. 뭐 이런 경우 별로 없죠.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책 보는 사람도 죽을 때까지 계속 보는 거고. 사람들은 이제 키가 18살 정도까지 우리가 자라잖아요. 근데 멘탈은 죽을 때까지 성장한대요. 대단하죠.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배우는 거에 열심인 그런 사람들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이랑 관계없이 80대 할머니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한글 띄고 막 이래서 시 쓰고 이러는 거 신문에 나잖아요. 그리고 70 넘어서 대학 졸업하고 60대에 배낭여행 세계 일주 떠나고 50대에 새로 대학을 가거나 이러는 나이와 관계없이 정말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나이랑은 정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특히나 더 그런 게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그 예전보다 이제 건강이 더 좋잖아요. 이제 의학이 발달되거나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다 10살에서 많게는 20살 정도 자기를 더 어리게 이렇게 무의식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금 50대인데 저도 40대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더 자기 나이를 더 어리게 왕성하게 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이제 공부하는 거, 어떤 노력들을 내가 하고 있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성장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점을 이제 리스트를 한번 써보세요. 생각해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죠. 근데 그 옆에다가 이제 한쪽에는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한쪽에는 나의 부족한 점을 쓰고 그 옆쪽에는 그걸 어떻게 그럼 보완할 거지? 라는 어떤 하우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포인트는 내 부족한 점을 너무 많이 나열해 놓고 다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자존감만 떨어지니까 나의 그 부족한 점들 중에서 지금 이제 당장 급하게 보완할 건 어떤 걸까?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한두 가지만 특별히 찝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의 어떤 그런 부족한 면, 운동에 대해서 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개선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진짜 성실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운동에 대해서 근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최소한만 하고 그것도 이제 바쁘다는 핑계가 있으면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걸 제 부족한 점으로 써놓고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까? 실제로 시간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자. 혹은 아침에 운동이 안 되는, 아침에 일찍 강의를 가거나 이래서 아침 운동이 안 되는 날은 그러면 아예 차를 놔두고 가서 지하철 계단으로라도 오르내리자. 지금 사무실도 걸어 올라오자. 계단을 많이 걷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액션 플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면을 스스로 잘 알고 보완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자기가 부족한 거를. 스스로 알아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죠.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성장하려는 의지도 없는 거죠. 남들이 이제 잘한다 해도 본인만은 알잖아요. 자기의 부족한 점을. 그걸 알고 있어야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연예인들이 제일 위험할 때가 갑자기 이제 확 떴을 때, 이럴 때가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부족한 점이 있는데 떠버리면 자기가 연기가 부족한 줄, 노래가 부족한 줄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타성이 오래 못 가는 거죠. 연예인뿐이겠어요? 정치인, 기업가, 일반 셀러리맨도 다 마찬가지예요. 꽤 괜찮은 사람이란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가 이제 겸손한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어떤 부족한 점을 알고 있어야 겸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 넘어지지 않고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나만의 취향이 있다.
그 자신의 취향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뭐 듣는 음악, 하는 운동, 좋아하는 취미 이런 게 이제 확실하고 개성 있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변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취향이면 더욱더 돋보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그 독보적인 취향 있는 사람들이 꽤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주변을 정말 유익하게 하는 그런 취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데 이제 사명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일회용 안 쓰고 포장지에다가 싸서 선물 안 하고 그냥 알맹이만 하시고 친환경 제품 쓰고 천연 염색하는 옷 입고 그리고 그분은 그런 어떤 이제 야채 같은 걸 막 이렇게 심어서 드신다는데 그 수세미를 키워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그 지인들한테 선물하세요. 정말 저는 이제 이렇게 설거지 할 때 그렇게 천연 수세미가 이렇게 질긴 줄 처음 알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주변을 좀 더 좋게 만드는데 환경을 좋게 만드는 그런 취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들 그분을 보고 막 멋지다, 존경한다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나는 어떤 취향이 있는지 한번 별로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취향을 주변을 좀 더 좋게 하는 그런 취향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한 음식에 대한 취향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는 취향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운동도 이런 막 헬스클럽에서 막 기구 쓰는 거 있잖아요. 막 전기 돌아가게 하는 그런 거 아니고 무동력 기구 동네 공원에 그 무동력 기구들 많잖아요. 운동하는 기구. 나는 그런 걸로만 운동한다. 이제 이런 취향. 이런 것들도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고맙다고 자주 말한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꽤 괜찮은 사람들은 고맙다고 말을 자주 합니다. 남의 호의에 대해서, 남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고마움을 느끼고 그걸 표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애들한테도 이제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누구야 너무 잘 지내주고 이렇게 참 잘 건강하게 있고 그래서 엄마 너무 고맙다 막 이런 거 뜬금없이 그러면 엄마 왜 이래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한테도 당신이 늘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해 고마워 이렇게 너무 이제 손발 오그라들지만 일단 시도해 보세요. 가족들한테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상사가 특히 후배들한테 고맙다는 메시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정말 이제 우리 팀에 정말 큰 힘이 되고 너무 마음이 든든하다. 네,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라고 후배한테 메시지를 날리는 직장 상사가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실 별로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죠.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고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보다 한 두세 배 더 하는 걸로 오늘 결심하십시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저절로 되는 아주 좋은 비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꽤 괜찮은 사람이 되는 비결 4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